대구 동구의회가 별다른 논란 없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를 맞은 전문대학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특성화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고발장이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 대구 수성구, 경북 경산 생활권 통합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 2년 전반기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대구 기초의회가 있죠. 선거법 위반으로 구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의장 불신임으로 탄핵 사태까지 맞이한 대구 동구의회인데요. 바람잘 날 없었던 대구 동구의회가 별다른 논란 없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이젠 의원들 내부 그리고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남았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역사상 첫 양당 구도를 맞이한 대구 동구의회. 전반기 내내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은커녕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불법 선거에 연루된 의원 3명이 빠졌고 전반기 의장은 불신임 의결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기 임기가 끝나면서 9일 새로운 의장단을 뽑았습니다. 후반기 의장엔 4선의 터줏대감 차수환 의원이 16표 중 9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이은영 의원과 오세호 전반기 의장이 각각 5표와 2표를 얻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가 지금까지 외부에 비춰진 모습이 참으로 안 좋았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섬으로써 정말 그 주민들 의견을 소중히 받들고 우리 36만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회, 또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엔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청보리 대표를 맡고 있는 권상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후반기 8대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서 좀 더 돋보이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두고두고 소통을 많이 하겠습니다. 큰 갈등 없이 출발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전반기 뚝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봉화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누각과 정자를 보유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옛 선비들의 풍류를 잘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마로 한 정자 문화생활관이 9일 문을 열었습니다. 정자의 건축 기법과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한국의 누각과 정자를 테마로 하는 정자문화생활관이 개관했습니다. 총 3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봉화군 불행이 마을 일대 23만 7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이곳은 누각과 정자의 건축 기법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과 야외 전통놀이 시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광풍각, 충청북도의 한벽루 등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누정 5좌를 실제 건축 기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숙박시설인 솔향초는 총 6개 동 최대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단체 체류형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이런 형태가 우리 경상북도에 43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24번째 개관을 하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들 연구하면서 이 시대에 맞는 3대 문화권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봉화군에 남아있는 누정은 모두 103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은 83%가 산림인데다 목재 중 가장 수명이 긴 금강송을 사용한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선비들이 기묘사화나 병정호란 때 이쪽으로 내려와서 응거하면서 지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봉화군은 정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 사업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전국 그 문화재 수리 목재 재료센터가 또 들었습니다. 그걸 해서 우리 옛날에 궁궐이나
이런 한식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좋은 목재도 있고 그걸 체험하고 또 자연에서도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 누각과 정자의 테마가 더해진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휴가철 이색 피서지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지방대 위기라는 말,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로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학생 수도 줄어드는 데다 지역 인재들은 서울로 또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방대 생존을 위한 혁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들은 지역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전문가를 지역에서 키워내야 한다며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콘택트렌즈 생산업체입니다. 연매출 30억 원의 이 중소기업은 인제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제대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총 3건. 콘택트렌즈의 단백질 흡착을 줄이는 기능성 렌즈 보존액은 이미 출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제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험이나 이런 부분은 장비가 저희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제대의 뛰어난 장비들을 이용해서 시험 분석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되면서 인제대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양한 산학협력 연구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취업으로도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된 겁니다. 같은 기술들이 기업으로 이전이 되고 그 기술 바탕 상품이 개발되고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또 이용 기술 이전료 같은 것들을 수익으로 잡음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인제대가 김해시와 함께 의생명 의료기기 전문 인재에 집중한다면 경남대는 통영에서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운영하며 AI 관련 전문가 양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자체, 혁신 연구기관이 힘을 모아 지역에서도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본 겁니다. 12주 동안 경남 지역의 대학생을 비롯해 하버드대, 연세대 등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 69명은 통영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AI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굉장히 질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 친구들이 지역을 바꾸고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 친구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그 친구들이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학생 수 감소와 취업난에 허덕이던 지방대. 의생명과 AI, AR 등 주요 신산업 인재를 육성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은 건 지방 전문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특성화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전문대학교.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의 특화 교육을 위해 올해 초 관련 연구소를 신설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품을 제작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가상현실 실습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VR 실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행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몸에 빨리 익힐 수 있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상 상황들이나 이런 걸 직접 경험하기가 많이 드문데 그런 상황들을 가상현실로 체험함으로써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21개 모든 학과에 접목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학과도 신설합니다. 인공지능 분야, AI 분야와 그리고 바이오 분야로 해서 지역 연계형 또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미래 직업형 그런 직업교육 모델을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봇 특성화 대학을 표방한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캠퍼스입니다. 기계와 전자, 자동화, IT 같은 전통적인 학과와 전공의 구분을 허물고 하나의 로봇 융합 기술 과정으로 교과를 운영합니다. LF라고 하는데 이제 공장에서 그거를 이제 공장처럼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재교육 없이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큽니다.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가 많아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이것이 또한 고용으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놓인 대학들.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교육과정을 앞다퉈 신설하며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 대구 수성구, 경북 경산 생활권 통합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가 통합 경제권을 만들기로 해서 화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떤 배경에서 통합 경제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 행정구역이 나눠지고 있는데 이 행정구역만 조금 그 제약된 요소를 우리가 벗기면은 양쪽이 불편한 점을 상당히 해소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활적 불편을 적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국가적 상황이라든지 미래의 비전적 측면에서 보면은 자기 구역을 넘어서서 이 경계를 넘어서 다른 기초단체와 새로운 어떤 미래 비전,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티브를 마련할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보다 우월적 지위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산시와의 협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권이 하나로 묶이면 주민들의 생활에도 좀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이 기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기술적인 부분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것을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법률을 만들어낸다든지 수성구와 경산의 청년의 일자리를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내면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LH공사가 짓는 주택이 3,400세대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경산 지역에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많은데 이런 주택을 조건으로 또 청년들을 모으고 또 이 청년들이 노동 조건에 대해서 협약을 하고 또 그러한 협약을 기반으로 우리 수성구와 경산시가 지원을 한다면은 이 전체를 묶어서 기업들과 협상을 해서 지역으로 유치하고 우리 청년들을 대규모로 취업시키는 이런 방안도 구상 속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에도 상호 도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미래의 그런 비전을 기업의 배치라든지 연구소의 배치, 또 교육을 위한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거의 배치 문제에서도 서로 협력해서 양쪽이 얻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지역이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함께 힘을 모은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첫째는 이제는 우리가 상상력이 기술을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상력을 거의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고, 이 시대의 가장 걸림돌은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를 우리가 좀 더 같이 노력해서 우리의 경계 속에서 양쪽이 결합된 경계 속에서 이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첨단 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산업 연관적으로 우리 지역과 경산을 잘 배분해서 입지시키든지 또 경산 학교가 많고 우리는 경산에서 출퇴근하는 교수님이나 기업인들이 많고 이런 측면들을 서로 부가적으로 잘만 활용을 하면은 우월적 지위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생활권 통합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수성구가 안는 문제로서 가장 큰 것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기술과 문화를 통합한 새로운 비전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플라잉 카입니다. 수송노선 이러한 드론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이 플라잉 카의 예술적 전개가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플라잉 카의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 용지봉의 그 헬기장을 활용한 그런 그 케이블카 대신하는 플라잉 카의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겠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비행장이 외부로 나갈 경우에 우리 수성 구민들의 미래의 그 교통 접근을 굉장히 좀 가깝게 하고 또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스카이포트의 유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심 많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런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활권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두 지역이 상생하며 더욱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린 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어기고 손님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북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달 29일 전자출입 명부에 등록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핵심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출입자의 증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구 출신 가수 김광석을 기리는 전시관에서 불이 나 유품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8일 오후 9시 반쯤 대구 중구에 위치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김광석 유품인 소파 3점과 탁자, 장식장, 액자 5점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 추산 538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에 탄 김광석의 유품은 별도로 감정가액을 조사 중입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니까요. 장마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시설물, 농작물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10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해 우리 지역에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21도,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가 예상되고요. 경북 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3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일단 11일인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이 30에서 80mm, 경북 동해안 지역과 울릉도 독도는 50에서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